2025년 11월 서울의 늦가을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할 무렵 가요계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롯 가수 영탁이 다가오는 2026년 두바이 로열 갈라 무대에 공식적으로 초청되었다는 한 문장은 순식간에 음악계를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로열 패밀리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이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세계 각국 정상급 아티스트만이 오를 수 있는 명예의 무대이며, 초대장을 받는 순간 그 이름은 곧 한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외교 사절단으로 격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한 장의 초청장이 한국 트롯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며 K트롯이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프리미엄 무대로 진입했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두바이 로열 갈라는 매년 아랍에미레이트 왕실이 직접 주관하는 문화명예 초청 행사로 왕족과 국빈, 재계의 거물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셀러브리티 약 2천여 명이 참석하는 최고의 문화교류의 장입니다. 이 무대는 전통과 혁신이 가장 우아하게 교차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25년 갈라에는 아델과 안드레아 보첼리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올랐고, 한국에서는 BTS의 RM이 특별 연사로 초청되어 그 위상을 짐작게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청 명단에 유일한 한국 가수로 이름을 올린 이가 바로 트롯이라는 장르의 아티스트 영탁이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트롯이라는 장르 자체가 한류의 정통성과 품격을 대변하는 예술 장르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초청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진행된 K컬처 프라이빗 쇼케이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문화원과 중동왕실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 비공개 공연에서 영탁은 자신의 히트곡인 찐이야와 이불, 그리고 아랍어로 직접 번안한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열창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했던 아랍에미레이트 문화부 실무위원은 그의 무대를 두고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스토리였다. 감정의 흐름이 서사로 이어지는 동양의 오페라처럼 느껴졌다고 극찬했습니다. 이후 왕실 측은 약 한 달간의 신중한 내부 검토 끝에 공식 초청 명단에 영탁의 이름을 올렸으며, 초청의 이유는 그는 진심으로 노래하며 그의 목소리는 언어를 넘어 감정을 잇는다라고 명시되어 영탁의 진정성 있는 예술 세계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깊은 울림을 주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롯은 오랫동안 한국 대중문화의 근간이자 옛 세대의 음악으로 여겨져 왔으나 2020년 미스터 트롯을 기점으로 젊은 세대가 그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영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직접 작사, 작곡을 하며 트롯을 현대적인 음악 언어로 번역해낸 스토리텔러형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대표 히트곡은 이미 유튜브 조회수 1억 8천 회를 돌파했으며, 올해 9월에는 자작곡 폼으로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며 트롯이 여전히 생명력을 가진 살아있는 장르임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생적 음악력과 진정성이야말로 두바이 로열 패밀리가 주목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두바이 초청 소식이 알려진 직후 영탁의 소속사 ABYSS 컴퍼니는 이 초청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K-트롯 전체의 쾌거라며, 영탁은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의 정서를 세계에 전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트롯 가수가 로열 패밀리 초청을 받은 것은 전무후무하다. BTS가 K-팝을, 블랙핑크가 패션을 통해 한류를 열었다면 이제 영탁이 트롯의 세계화를 열 차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반응은 매우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동 SNS 플랫폼인 트위터 아라비아에서는 영탁 두바이 갈라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현지 팬은 댓글로 그의 목소리는 사막의 바람처럼 따뜻하다는 인상적인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영탁의 음악이 중동의 정서와도 통하는 보편적인 감동을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두바이 로열 갈라 공연은 총 120분 구성 중 영탁에게 약 10분의 무대가 배정되었는데, 이 10분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직접 무대 연출에 참여하며 K-트롯과 아랍 전통 악기의 융합이라는 파격적인 콘셉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카타르 출신 작곡가 파이살 알루하미와 협업하여 트롯 리듬의 중동 전통 악기인 우드와 다르부카의 사운드를 입히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무대의 피날레에서는 찌니아의 멜로디 위로 아랍어 코러스가 웅장하게 울려 퍼질 예정이며 제작진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 장면이 올해 가장 상징적인 글로벌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한편 한국문화진흥원 측은 이번 초청을 계기로 영탁을 포함한 차세대 트롯 아티스트 5인을 중심으로 한 K-트롯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혀 영탁의 두바이 초청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K-트롯 글로벌 확장의 중요한 시그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한 국내 방송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합니다. 두바이 초청 보도가 터진 지 3일 만에 KBS, JTBC, TVN 등 국내 주요 방송사 관계자들이 모여 영탁 두바이 로열 갈라 다큐멘터리 판권 확보를 위한 비공식 협의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제작비 규모는 약 40억 원 이상으로 이는 과거 BTS의 다큐멘터리와 비슷한 수준이며 각 방송사는 자존심을 걸고 저마다의 콘셉트를 제시했습니다. KBS는 K트롯 100년사를 축으로 하는 서사적 접근을, JTBC는 아이맥스 포맷 촬영을 통한 영화적 감동을, TVN은 드론과 360도 부활 기술을 활용한 K컬처 유니버스 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기획하는 등 차별화 경쟁이 극에 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경쟁이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넷플릭스 아시아 본부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 등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이미 ABYSS 컴퍼니 측에 공동 배급 문의서를 보냈습니다. 넷플릭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첫 번째 한국 트롯 여행이라는 코드명으로 분류되었으며 아마존은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문화 콘텐츠 파트너십의 테스트 모델로 보고 있어 트롯이라는 장르가 글로벌 IP로 성장할 수 있다는 첫 번째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영탁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소속사 관계자는 영탁은 이 모든 과정이 내 노래의 연장선이면 좋겠다고 했다. 기록도 좋지만 진심이 담긴 장면만 남기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촬영팀과 함께 연습실과 음악 미팅 장면 등 공연 준비 과정의 일부를 기록 중이며 관계자들은 리허설 중 아랍어 버전 찌니아 연습 장면에 벌써 전율을 느꼈다고 전할 만큼 현장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국내 팬카페 영탁 엠블루스에서는 두바이 다큐는 우리가 만든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청, 서명 운동과 해외 자막 후원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등 팬들의 응원도 단순한 시청률 전쟁을 넘어 영탁과 팬이 함께 걸어온 시간의 기록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내부에서는 이 프로젝트는 이미 누가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정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탁의 두바이 무대 자체가 K트롯의 세계 진출을 알리는 역사적인 서막이기 때문입니다. 문화평론가들은 BTS가 K-팝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면 영탁은 K트롯의 문을 두바이에서 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다큐멘터리는 그 문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트롯 가수 영탁의 이름이 새겨질 두바이 로열 갈라 무대는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